한국인 성깔 알지? 우린 3번 이상 참지 않아. 쇼트트랙의 전설 박승희가 중국 선수들에게 던진 경고였습니다. 그날 링크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하죠. 중국 선수 전체가 한국선 후배들의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움찔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이후였어요. 한국은 정말로 참지 않았습니다. 치사한 방해를 당할 때마다 더 강해졌고 결국 중국조차 함부로 못 건드리는 절대 강자가 됐거든요. 지금 네덜란드가 당한 그 충돌, 한국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 기자 인생 32년을 걸고 말합니다. 방금 본 그 장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베네르마스의 발이 공중에 뜬 그 0.3초 동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리엔쯔원의 진입 각도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32년간 올림픽을 9번 취재하면서 이런 교묘한 계산은 처음 봤어요. 아니,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CNN 국제 스포츠 탐사 데스크에서 빙상 종목 판정 논란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죠. 감정을 기사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을 기록해요. 오늘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였습니다. 네덜란드 죄 베네르마스가 강력한 메달 후보였죠. 600m 구간까지 완벽했어요. 전광판은 계속 초록색을 가리켰습니다. 올림픽 기록 경신 페이스였거든요. 문제는 마지막 바퀴였습니다. 베네르마스가 레인을 바꾸려던 순간 리엔즈원의 오른쪽 발이 그의 왼쪽 발에 정확히 걸렸어요. 베네르마스는 크게 휘청였죠. 균형을 잃었습니다. 올림픽 기록의 기회는 그 순간 사라졌어요. 저는 즉시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죠. 레인 변경 시엔 바깥쪽 선수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기본 규칙입니다. 리엔즈원은 안쪽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베네르마스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충돌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전 0.3초죠. 더 충격적인 건 리엔즈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심판진이 실격 처리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왜 페널티냐? 베네르마스의 꿈을 박살 내놓고도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 베네르마스는 재경기 기회를 받았지만 이미 모든 힘을 쏟은 뒤였어요. 동메달을 차지한 중국 민중현에게 0.24초 뒤진 5위로 끝났습니다. 메달권 받기였죠. 경기 후 베네르마스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가 링크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어요. 올림픽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던 그 꿈이 0.3초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옆에 선 아버지였습니다. 에르본 베네르마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메달리스트죠. 평생을 얼음판 위에서 보낸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링크 위의 부조리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붉어진 눈시울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아들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평소엔 그 누구보다 차분한 아이인데 이번 일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렌즈원 쪽을 바라보며 선수 출신으로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같은 스케이터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훔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그 눈빛엔 참담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죄, 아빠가 이런 말밖에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잘 이겨내자. 아빠 마음도 부서질 것 같지만 네가 제일 힘들 거야. 그치만 우린 이겨내야 한다. 넌 진짜 스포츠맨이니까. 네덜란드 매체는 그 장면을 두고 부서진 영웅과 무너진 전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수 출신 아버지가 저렇게 말할 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32년 동안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충돌은 일어나죠. 판정 논란도 있고요. 대부분은 우연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엔즈원의 진입 각도, 접촉 타이밍, 그리고 그 후의 반응까지. 저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거든요. 우연은 한 번이면 됩니다. 두 번이면 의심이죠. 세 번이면 구조예요. 저는 과거 영상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커브, 똑같은 진입 각도의 충돌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계속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수없이 당해야 했던 나라 말이죠. 한국이었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엔 이제 가슴에 태극 문양을 단 선수들의 과거 영상이 떠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이제야 분노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조리와 싸워왔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충돌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입니까?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베네르마스의 눈물이 전 세계로 송출되는 동안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2년 경력에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네덜란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네덜란드 빙상연맹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언론들은 도둑맞은 금메달이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죠.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밤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직 선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방식의 방해를 두고도 경기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소셜미디어도 폭발했습니다. 네덜란드 팬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글이 쏟아졌거든요. 패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패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중국 내부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변명했어요. 접촉은 빙상에서 흔하다고 했죠. 그러나 다른 중국 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폐주행, 부끄럽다는 표현까지 스스로 꺼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처음 나온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국제포럼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였어요. 단순한 경기 사고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시험대라는 말이 나왔죠. 한 스포츠 윤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충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의심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멈추고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렌즈원의 진입 각도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접촉 타이밍, 체중 이동 방식까지 전부요. 그리고 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똑같은 패턴을 찾기 시작했어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박승희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중국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영상을 돌려봤죠. 진입 각도가 98% 일치했어요.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까지 한국 선수들이 당한 충돌들이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는 박승희 선수의 과거 인터뷰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중국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이러고도 국가대표냐? 왜 이렇게 치사하게 경기를 하냐? 다른 선수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내가 너희 끝까지 지켜볼 거다. 한국인들 성깔 알지? 우린 3번 이상 참지 않아. 그 말엔 분노가 있었지만 품격도 있었어요. 박승희는 그 후에도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죠. 실격당해도 다음 경기를 준비했어요. 한국 선수들 전체가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선수들의 태도였어요. 보통이라면 심판을 비난합니다. 시스템을 욕하죠.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달랐어요. 옷깃만 스쳐도 실격당할 수 있으니 아예 닿지 않게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각오였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네덜란드는 지금 한 번의 충돌에 분노하고 있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십 번을 겪었거든요. 그리고도 침묵했어요. 스포츠는 점수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숫자는 다음 대회에서 덮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먼저 겪었고, 먼저 배웠고, 먼저 통과했습니다. 세계가 이제 막 겪고 있는 이 충격을 한국은 이미 예방주사처럼 맞고 견뎌온 겁니다. 저는 베네르마스 영상을 끄고 한국 쇼트트랙 경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당하고 끝난 장면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결국 이겨낸 장면들만 골랐어요. 화면 속 주인공은 박승희 선수였습니다. 그녀도 2번이나 넘어졌어요. 빙판에 나뒹굴었고 무릎이 꺾였죠. 보통 선수라면 거기서 포기합니다. 심판을 노려보며 항의하거든요. 그런데 박승희는 달랐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뒤처진 거리를 미친 듯이 좁혀갔죠? 결국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기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승희가 중국 선수 왕멍에게 했던 경고였죠. 너희가 이러고도 국가대표냐? 왜 이렇게 치사하게 하냐? 다른 선수들 다칠 수 있다.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다. 한국인들 성깔 알지? 우린 3번 이상 참지 않아. 그날 링크 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후배들이 한 줄로 서서 중국 진영을 노려봤어요. 중국 선수들이 움찔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돌았죠. 그 이후 박승희에겐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중국 담당 일진이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분노를 기사와 외교 싸움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훈련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당할 수 있다면 아예 닿지 않게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체력 훈련이 바뀌었어요. 코너 진입 각도를 0.1도 단위로 다시 짰습니다. 추월 타이밍을 위험 구간에서 안전 구간으로 옮겼죠. 저는 데이터로 그 변화를 봤습니다. 일정 시점 이후 한국의 레이스 패턴이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접촉이 날 만한 순간을 아예 주지 않고 치고 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결과는 메달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 됐어요. 중국 선수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 실력자가 된 겁니다. 중국의 치사한 플레이 속에서도 한국은 끝내 올라섰죠. 시상대 맨 위에서 태극기가 올라갈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길게 말하지 않아요. 기록에는 이렇게만 남습니다.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또 이겼다. 오늘 한국 네티즌들은 베네르마스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러 번 똑같이 당했다. 견뎌내길 바란다. 조롱이 아니었어요. 먼저 겨본 사람이 나중에 겪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었죠. 저는 미국 기자입니다. 한국을 감정으로 편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같은 방식을 반복했어요. 한국은 그 반복을 실력으로 덮어버렸죠.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달려서 마지막에 웃어요. 지금 제 모니터엔 두 가지 언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어와 한국어죠. 같은 사건을 보는 두 나라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네덜란드 포털은 불바다입니다. 도둑맞은 금메달, 중국을 제소하라. 이건 스포츠가 아니다. 분노가 화면을 뚫고 나올 기세예요. 네덜란드 빙상연맹은 성명을 냈죠.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소셜미디어엔 패배는 받아들이지만 이런 패배는 못 받아들인다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니까요. 그런데 한국 사이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슷한 분노를 예상했어요. 한국도 중국과 라이벌 관계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들을 번역해봤어요. 베네르마스, 당신의 눈물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 기분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챔피언입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질감이었어요. 위로는 강자만의 특권입니다. 약자는 같이 화를 냅니다.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고통을 겪고 실력으로 이겨낸 자는 여유가 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엔 그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린 다 겪어봤다. 그리고 이겨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네덜란드 팬들도 이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퍼나르고 있었죠. 한국인들이 우리 편이다. 그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알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약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먼저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국제 갈등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항의 대신 경기력을 선택했죠. 그리고 결국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모든 부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저는 32년간 수많은 국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패배했을 때, 억울할 때 국가는 가장 솔직한 민낯을 드러내거든요. 오늘 한국이 보여준 민낯은 품격이었어요. 네덜란드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로는 위대하죠. 박승희가 3번 이상 참지 않는다던 그 결기가 이제는 국민적 품격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판정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통과한 뒤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한국은 지금 그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양국 간의 감정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스포츠계의 신뢰 문제예요. 제 메일함은 전 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연은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공통된 목소리였어요. 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판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베네르마스의 눈물과 한국의 품격 있는 대응이 대비되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게 메달인가 불명예인가 라는 질문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0.3초 전의 데이터를 봅니다. 렌즈원의 진입각도, 박승희가 당했던 충돌, 황대헌의 실격,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선수의 실수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선 무엇이든 허용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스포츠는 점수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됩니다. 규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그 규칙이 특정 국가의 메달을 위해 악용된다면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이 반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실력으로 압도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시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결국 한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32년간 취재하며 수많은 나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봤어요. 회견장에서 책상을 치고 카메라 앞에서 심판을 고발하고 상대국을 비난했죠. 다 이해합니다. 패배와 억울함은 사람을 흔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베네르마스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분노할 자격이 있는 나라였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하지만 한국이 택한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절제, 그리고 짧은 위로였어요. 우린 이미 겪었다. 견뎌내길 바란다. 이 한 문장에 한국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십 번 넘어지고도 일어나야 했던 선수들. 판정에 울면서도 다음날 다시 링크에 나가야 했던 대표팀. 그 세월을 견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네덜란드는 지금 한 번의 충돌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수십 번을 겪고도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미국 기자입니다. 한국을 감정으로 미화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패턴만 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패턴 대신 태도가 보였어요. 먼저 겪었고, 먼저 배웠고, 그래서 먼저 통과한 나라. 박승희가 3번 이상 참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세계는 그걸 감정적 폭발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국이 보여준 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압도적인 실력이었죠. 치사한 방해 속에서도 메달을 따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그게 한국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용히 한 줄을 기록해둡니다. 이 논란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지른 나라는 중국이었고 가장 크게 울부짖은 나라는 네덜란드였지만 가장 무겁게 말한 나라는 한국이었다고요. 스포츠는 기록보다 태도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기억할 태도는 한국의 침묵과 짧은 위로일 겁니다. 베네르마스의 눈물이 잦아들 무렵 세계는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과 네덜란드의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 문명 수준의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국제 포럼에서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우연은 해명하면 끝난다. 그러나 반복은 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메달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의심은 누적되거든요. 저는 32년 경력을 걸고 이 문장을 씁니다. 오늘 중국이 얻은 건 메달일지 몰라도 잃은 건 신뢰예요. 신뢰는 한 번 금이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입니다. 우리가 얻은 건 메달이 아니라 불명예다. 라는 댓글들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이건 변화의 신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판정 시스템 재검토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한국의 사례가 더 빛나는 겁니다. 한국은 그 책임을 묻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했거든요. 부당한 판정도 경기의 일부라면 그 일부조차 압도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규칙은 강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이 특정 국가의 메달을 위해 느슨해질 때 그 순간 스포츠는 계약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국가는 메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태도로 기억돼요. 베네르마스의 눈물과 렌즈원의 내가 왜 페널티냐는 오래 남을 겁니다. 반대로 박승희가 넘어지고도 일어나 달린 장면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억이 더 아름다운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기록자입니다. 감정으로 쓰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히 기록해둡니다. 이 세 나라의 태도는 앞으로 아주 오래 기록에 남을 거라고요. 한국은 치사한 방해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당한 분노로 정의를 요구했어요. 중국은 여전히 해명 뒤에 숨고 있죠. 스포츠는 점수가 아니라 품격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베네르마스의 눈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한 나라의 품격으로 끝을 맺게 됐어요.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32년간 기자로 살면서 저는 수많은 국가의 민낯을 봤습니다. 패배했을 때, 억울할 때, 부당함을 당했을 때 국가는 가장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어떤 나라는 외교 문제로 키워요. 어떤 나라는 언론 플레이로 상대를 공격하죠. 어떤 나라는 로비로 해결하려 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번 사건에서 저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치사한 반복, 네덜란드의 정당한 분노,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위로였죠. 중국은 또다시 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리엔츠원의 내가 왜 페널티냐는 말에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덜란드는 온 나라가 들끓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린 이미 겪었다. 견뎌내길 바란다. 이 한 문장에 한국의 모든 시간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은 수십 년간 똑같은 부조리를 겪어왔습니다. 박승희가 넘어졌고 최민정이 실격당했고 황대헌이 메달을 놓쳤어요.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택한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옷깃만 스쳐도 실격당할 수 있다면 아예 닿지 않게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훈련장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겼습니다. 치사한 방해 속에서도 메달을 목에 걸었죠. 오늘 한국 네티즌들이 보여준 위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며 만들어낸 품격이었어요. 그들은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닦으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분노하는 이 순간에 유일하게 차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약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터널을 먼저 통과한 나라만이 건넬 수 있는 어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미국 기자입니다. 한국을 감정으로 편들 이유는 없어요. 저는 패턴만 보고 데이터만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패턴 대신 태도가 보였어요. 먼저 겪었고, 먼저 배웠고, 먼저 통과한 나라. 스포츠는 점수가 아니라 태도로 남습니다. 메달은 다음 대회에서 덮을 수 있지만 품격은 역사에 새겨지거든요. 중국은 승리를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어요. 네덜란드는 상처를 입었지만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위로할 줄 아는 나라가 됐죠.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달리고 마지막엔 손을 내밀어요. 저는 오늘 이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 논란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지른 나라는 중국이었고 가장 크게 울부짖은 나라는 네덜란드였지만 가장 무겁게 말한 나라는 한국이었다고요. 나는 미국 기자다. 그러나 오늘 이 기록은 그렇게 남긴다. 한국은 먼저 겪었고, 먼저 배웠고, 먼저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치사한 방해 속에서도 그들은 또 이겼고, 그 이김을 넘어 품격까지 보여줬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다.